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2020 왕중왕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한 주의 마감, 코스피가 다시 2,500선 턱 밑에 섰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다시 힘을 내면서 지수가 올라갔는데요. 다시 2,500선을 향해 가면서 결국에는 2,49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도 상승부를 채워간 가운데 삼성전자가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특히나 돋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최근 7거래일 연속 사자를 외친 외국인이 지난 5일 이후 7일 연속 삼성전자를 사들인 것으로 나왔고 오늘 삼성전자가 3.61% 급등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6만 원대를 두고 자꾸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서 이른바 6만전자라는 놀림을 받기도 한 종목이 오늘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럴 때 내 계좌의 종목들 어떻게 된 건지 오늘 더 소외감이 드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히든스탁 왕중왕전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히든스탁 왕중왕전에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전문가와 함께 히든 전략뿐만 아니라 특강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해보시면서 명쾌한 승부사와 함께 다음 주 여러분들의 승률을 높여줄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오늘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오늘도 히든 종목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잠시 후 공개되는 종목의 힌트를 보시면서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로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 되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나눠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2020 히든스탁 왕중왕전 진짜 수익률 대결의 왕을 가려내기 위해서 치열한 개인전 대결이 이 시간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간 수익률 성적을 비교해서 누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려냈는지 그 승자를 가려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결과 궁금하시죠? 이번 주 대결의 결과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대결의 결과입니다. 누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려냈을까요? 강태공 전문가가 또 이번 주에 MVP가 됐습니다. 히든스탁 왕중왕전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개인전 펼쳐지고 있는데 문을 열었었던 11월 1일 이 첫 주에서도 강태공 전문가가 무려 20%포인트가 넘는 수익률을 올려내면서 승리를 챙겨갔는데 이번 주 대결 둘째 주 역시도 강태공 전문가가 26.03%의 수익률을 올려내면서 이렇게 2주 연속 수익률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MVP를 기록했습니다. 2주나 연이어서 수익률 MVP를 기록하고 있는 강태공 전문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강태공 전문가의 수익률 비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다음 주 여러분의 성공을 앞당겨줄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도 얻어보실 수 있으니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강태공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인공은 또 이분이었습니다. 강태공 전문가. 저희는 이렇게 매주 금요일 수익률 강자를 모시고 특별한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매주 이 시간 잘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우리가 모멘텀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봐야겠죠. 이번 주에도 강했다. 강태공 전문가님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별명을 하나 지어볼까 해요. 또 태공 어떠세요? 안 나오신다고 하는데 매주 금요일 이렇게 승리를 거머쥐면서 또 태공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번 주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수익률에 이 승부를 얻기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한 주의 마감 시장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일단은 뭐 한 주의 마감 시장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나중에 이어서 계속 소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금 이제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 사실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11월 달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삼성전자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시가총액 상위군들의 상위군들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약 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사실상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사실 코스닥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올라가봐야 이제 실적주라든지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연말을 코앞에 두고 뭐 이제 우리가 윈도우 드레싱 같은 효과로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데는 좀 적할지 몰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시장에서 이 상승 파동을 보기 위해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집중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이거. 제가 지금 늘 말씀드리는데 이제 상방 추세를 이제 만들었다가 하방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했던 이 추석 이후에 이제 상승 돌파가 나와줬다가 최근에는 62평대 구간대 정도에서 이제 이평선의 저항을 맞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된 건 지금 정확하게 보면은 이 하단 추세대에서 계속 뭐가 나온다? 꼬리를 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 상승 파동에서 조정을 주면서 하단 추세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승 파동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이 조정 구간이라 좀 보시면 돼요.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죠. 두보 나아가기 위한 일보 후퇴 그런 조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자리들 말씀드렸던 이평선의 배열이라든지 이런 820포인트 정도대, 820포인트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번 11월 달 정도는 아마 11월 달까지는 좀 지속 횡보가 나와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850포인트대를 뚫어냈을 때 이제 본격적인 상방 랠리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늘 명심해야 될 게 늘 이런 추세대를 지키면서 밑꼬리를 다는 것. 전고점에서 밑꼬리를 단다든지 일단 지켜줘야 될 구간에서 밑꼬리를 단다든지 이런 건 저가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사실 시장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을 수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 제일 쉬운 게 그냥 개인들이 털렸을 뿐인 겁니다. 왜? 시장을 하방으로 밀어놓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돈 많은 특정 누군가는요. 그걸 다이렉트로 시장가로 주워먹는 게 아니라 시장을 밑으로 밀면서 하방에서 다 받쳐놓으면서 주워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투매 물량이 나왔을 때 종목이 마이너스 5% 빠졌다, 마이너스 8% 빠졌다. 시장이 꼬리를 단다고 해서 그것이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바닥에서 받쳐놓고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주워담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가총액 상위군들, 뭐 우량한 종목들이 조금 이제 반등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증시 역시 같이 함께 상방한 모습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종목이 더 많고 밑에서 누군가 주워먹었던 종목들이 더 많은 만큼 시장의 상방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이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 꼬리가 달리는 만큼 지금 종목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의 행보와 함께 상방이 다이렉트로 시작되는 순간에 큰 수익으로서 기대할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만 보고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기회가 많이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자만이 또 웃음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밝은 미소를 향해서 저희 히든스타 왕중왕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봤고요. 저희 2020 히든스타 왕중왕전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명예의 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매도 시에는 역시나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임의 매도 진행 시에는 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가장 높은 수익률 별을 찾아서 저희 이 시간 수익률 스타워즈가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승리 전문가의 이 승리의 요인 살펴보면서 다음 주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채널은 고정. 히든스탁 2020 왕중왕전.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할 히든스탁 왕중왕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기존의 더블 매치는 잠시 스탑! 최후의 1인을 위한 개인전을 진행합니다.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주중엔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하지만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설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20년 히든스탁의 마지막을 장식할 최종 히든왕은 누구?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왕중왕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 가장 뜨거운 수익률을 기록한 수익률 강자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또 MVP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 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강태공 전문가, 이번 주는 다른 전문가들도 역시나 20%의 수익률을 올려내거나 또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익률 1위는 강태공 전문가. 가장 많은 수익률을 추가해낸 건 강태공 전문가였습니다. 초반부터 굉장히 달려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또 1위를 한 비법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에 1등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좀 민망해요. 왜냐하면 진짜로 제가 이제 TV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같은 것도 하잖아요. 네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이번 주는 진짜 금요일에 다른 전문가님이 출연하실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불타는 금요일일 줄 알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과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게 됐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보락을 홀딩할 걸. 근데 제가 아마 이번 주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거는 보락이라는 종목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보락이라는 종목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마 이번 주에 매도 안 했으면은 제가 봤을 땐 이 보락이라는 종목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한 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불타는 금요일 보내게 됐으니까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다른 전문가님들이 제시하는 전략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다른 더 잘생기고 더 잘하시는 전문가님들 방송도 듣고 싶겠지만 일단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오늘은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또 태공, 그리고 태공님 이번에도 1등 축하드려요 하면서 실시간 채팅창에 또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 그렇다면 강태공 전문가의 비법들을 자세히 챙겨봐야겠죠. 그 산물인 종목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 종목들 가운데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이미 챙겨간 수익률만 해도 거의 50%포인트가 되는데 일단 보유 중인 종목들 가운데 카프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대의 수익률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카프로 같은 종목은 사실 오늘 이거 매도하면 제가 왠지 1등일 것 같아서 매도를 좀 안 했어요. 매도를 안 했는데 그래도 1등이어서 어쩔 수 없었고 카프로 같은 종목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3,400원과 이 3,100원대 아니 3,150원 이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윗꼬리와 지켜준 구간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뭘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면 진짜 사실 제일 위험한 자리가 돼버렸어요. 제일 위험한 자리가 뭐냐고 하면은 정말로
시세가 붙어주면은 다이렉트로 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무너질 수도 있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카프로라는 종목은 지금 일단 3,400원대 매물을 계속해서 뚫어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전에 고점을 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은 추가적인 상방 시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지만 얘기했다시피 3,200원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이런 구간대까지 조정 줬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봉이나 월봉이나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 있고 못해도 5,000원 구간까지도 열려있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3,150원대를 이탈한다고 하면은 저는 어차피 이 종목이 다시 반등해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매도했다 다시 사는 게 아니니까 이제 홀딩 전략을 펼치겠지만 여러분들은 만약에 3,15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밑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서 좀 이 종목을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카프로 역시도 홀딩하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프로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IHQ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IHQ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일단 IHQ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던 뭐 1,500원대 오늘 갭으로 밀었어요. 갭으로 밀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갭 하락이 나와준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제가 이 종목을 ASR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종목이 조금 양아치 같은 공시가 나왔다. 분명히 원래대로 이 양해 계약 체결에 대한 이 내용은 나왔는데 이 종목이 거기에 뭐라고 붙었냐면은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한다라는 이 뭔가 애매모호한 거 있죠. 그러니까 6개월 이내면 사실 그냥 당장 내일 나와도 할 말 없는 거고 일주일 뒤에 나와도 할 말 없는 거고 딱 6개월에 딱 맞춰서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6개월까지도 길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것에 대해서 길게 보유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정리를 하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IHQ랑 같이 움직인 게 삼본전자입니다. 삼본전자. 삼본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갭으로 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IHQ가 급등 나올 때 삼본전자가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무너지긴 했지만 밀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그 삼본전자랑 IHQ가 차트에 비슷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IHQ 같은 경우는 아마 어제 방송을 보시면서 들고 있던 분들이 시장가에 일단은 투매 물량을 보태준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제 오늘 시장이 좀 나빴습니다. 나쁘다 보니까 이 장중에 또 급락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또 투매 물량 동참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전에 보면은 IHQ가 1,790원 뭐 이런 데 뭐 들어갔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단타 손절 물량도 분명히 나왔을 확률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투매 물량 때문에 만들어진 하락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뭐 사실 말했다시피 정말 6개월까지도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차트적인 부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대가 사실 만약에 신규 접근한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대가 갭을 메꿔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예시 든다고 하면 위즈코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위즈코프라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뭐 갭을 띄워놓고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갭을 메꾸는 구간이 이런 구간대가 나와주고 다시 우상향을 잡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IHQ가 정말로 이 종목이 뭐 갭을 메꾸겠다 마음먹는다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까지 이렇게 한번 돌렸다가 갈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얘기했다시피 차트적인 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이게 막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싫다 하신 분들은 좀 보유하셔도 괜찮겠고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시진핑 관련되어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엔터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인 시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오늘 하락에 대해서 무시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1,500원까지 뭐 이탈하면 그 종가 못 지키면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얘기했지만 저는 한 1,450원까지 메꾸는 구간까지 보도록 할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늘 얘기했죠? 강태공 전문가가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편입했던 종목들이 손실이 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걸 2배, 3배 더 많은 수익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수해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냥 뭐 사실 종목이야 그래요.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거는 2,000개가 넘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걸로 50%, 80% 더 큰 수익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서 이 IHQ에 대한 대응도 여러분들이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훈 전문가는 1,450원 이 구간까지 좀 더 지켜본다고 하네요. 다음에는 광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오늘 상승 탄력이 좀 변동성이 나와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안 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TV 방송 안 나올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광전사라는 갔어요. 종목이 사실 당장에 쏘기에는 이 차트적인 부분을 만들었지만 이슈라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광전자가 다이렉트로 가야 될 만한 이슈는 부족한 부분이다. 사실 차트가 만들어져도 이슈가 붙어줘야 가지 이슈 없이 절대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전자는 제가 봤을 때 아마 또 다음 주에 제가 만약에 출연하게 된다고 하면은 광전자 때문이 아닐까 좀 싶어요. 일단 차트는 만들어졌고 광전자가 오늘 갭을 띄워놓으면서 다시 한번 이 구간대 물량 수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확하게 오늘 갭을 메꿔버렸어요. 갭을 띄우고 갭을 메꾸면서 2평대를 찍어냈고 522평에 동시 반등이 나와줬죠. 과거에 이제 보락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이런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보락 같은 경우도 갭을 띄워놓고 이런 이 음봉대를 제가 추천드리고 이런 음봉대를 이제 메꿨죠. 전고점대를 지키면서 그 다음날 5,2평대를 터치하면서 급반등이 나오고 2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광전자 역시도 지금 이제 이전에 바로 앞전에 이 캔들의 캔들의 몸통을 메꾸진 못했지만 앞전에 이 고점의 이 캔들을 지켜내면서 2평대까지 터치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다음 주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종목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보면서 광전자 종목은 잘 들고 가시면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들고 가신다면은 좀 더 좋은 수익률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기대감 실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그럼 저는 더 기대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유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마 또 이미 이제 수익 실현한 종목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곤 전문가가 첫 번째로 제시했던 전략이 바로 린드먼 아시아입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인데요. 이렇게 먼저 성경 지명으로 이렇게 종목에 대한 흐름을 포착해서 수익률을 대단히 많이 걷어냈습니다. 바로 엑셀을 밟았는데 21%대의 수익률을 챙겨간 종목이 바로 린드먼 아시아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 소개시켜드리고 나자마자 당일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큰 시세 줬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린드먼 아시아는 얘기했다시피 린드먼 아시아 인베스트먼트고요. 저는 지금도 역시 매도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이거 지금 수익률을 더 챙길 수 있는 것을 저는 이제 또 그냥 짧게 먹고 났기 때문에 매도 잘했다 생각하는 거고 지금 만약에 린드먼 아시아도 제가 봤을 때 이거 계속 들고 있었으면은 이번 시즌 이 종목 때문에 몇 번은 더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도 한 번이 처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이 구간대에서 앞서 물량 수화가 제대로 처음 나와준 겁니다. 처음 나와준 거고 상한까지 갔다가 정확하게 전고점에서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좀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성격이 좀 커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지켜줘야 될 구간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 추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추세로 이런 추세를 그려본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추세대를 타면서 아마 다음 달 중에서 한번 5,500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 주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일단 이 린드먼 아시아는 주봉이나 월봉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그냥 주봉이나 월봉만 보신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런 고점대 물량 수화가 처음이었어요. 월봉을 본다 하더라도 고점 매물 수화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일단 매물 수화가 나왔다는 것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5,500원 돌파하는 거 보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린드먼 아시아가요. 바로 전략을 제시하고 그 다음 날에 대단한 수익률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또 강태공 전문가의 전략이 기대되는 바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보락도 또 같은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다음 날 강한 시세 분출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종목을 우리가 미리 또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보락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리면서 그 종목 선별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 일단 보락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매도를 저는 잘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뭐냐고 하면 사실 이번 주에 제가 또 이렇게 독단적으로 나올 줄 알았으면 다른 전문가님 위해서 매도를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건데 저는 예상했던 게 원래 시세가 뭐였냐고 하면은 이 차트를 그어봤을 때 고점 흐름대 돌파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 다음 날에 이 뭐가 나왔느냐? 이 구간대 양봉 이제 이전에 고점대를 다 뚫어내는 양봉이고 상한가를 지켜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게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도 역시나 강한 상승 탄력이 이어졌었습니다. 이어졌었는데 아쉽게도 직전에 이 고점 물량은 소화시키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 날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또 지금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고 하면은 이 종목이 그 밑꼬리를 달면서 다시 뭐가 나왔느냐. 이 구간대 갭을 살짝 메꿨어요. 그리고 오늘장에 다시 금 양봉을 13% 정도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이전 고점대를 안착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말했다시피 이번 주에 안 팔았어도 분명히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아니라도 다다음 주 조만간에는 3,000원보다 더
비싼 가격에 가 있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보면서 이 종목 지금 매물수가 나오고 있는 만큼 3,500원까지 정도도 한번 기대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얘기했다시피 손절가를 그냥 넉넉하게 한 2,200원까지 그냥 확대해 놓으시고 밑에서 하방에서 이런 구간에서 물량 모아가셨다가 3,500원 정도쯤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좀 포지션 취해봐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락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 실어주셨는데요. 아래 구간 2,200원 잡아주시면서 3,500원 상단 구간 잡아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가격 설정까지 해주셨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락이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 공개되었던 히든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개될 히든 전략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수익률 MVP 전문가가 꼽아온 전략을 추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히든 종목의 힌트 3번 공개되고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의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 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자, 그럼 강태웅 전문가, 수익률 MVP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시진핑. 영내 방한 기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방한 기대감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줄 필요도 있고 사실 근데 뭐 늘 얘기했어요.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은 지금 뭐 3년째 계속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진짜 3년째 얘기만 하고 있다. 걸어서 오는 거냐고. 그렇죠. 그렇죠. 걸어서 지금 오고 있다 보니까 3년이나 걸린다라는 분이 있을 만큼 실제로 굉장히 맨날 말만 많고 그렇게 움직이지는 그 큰 상승폭을 만드는 건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중국발 모멘텀 종목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도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한 방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움직일 수 있지만 사실 다음 주 당장의 상승을 가져가기보다는 좀 여유롭게 점차적인 우상향. 원래 종목이랑은 그래요.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요. 다이렉트로 쏘는 게 아니라 뭐 3%, 2%, 5%, 4% 점차적인 우상향하다가 거의 코앞에 다가왔을 때 이슈를 터뜨리면서 다이렉트 상한가 한 2방, 3방 만들고 죽는 게 그런 게 보통 종목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역시도 한 60% 내지 80% 정도의 상승 파동이 나와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사실 수익률은 크게 기대하지만 당장의 다음 주보다는 좀 점차적인 우상향을 가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 다음 주에 날아간다. 그러면 그냥 제 운명이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힌트 우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또 미리미리 공부하고 체크해 보면서 전략을 미리 챙겨봐야 할 텐데요.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오늘의 정답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힌트 공개할게요. 상장 이후 계속된 주가 하락.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저점에서 바닥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특징점은 우리 강태웅 전문가가 수익률을 크게 쏘아 올릴 때 좀 자주 제시했었던 힌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일단은 이 모멘텀을 제시했을 때 상장 이후 계속된 주가락이었다. 아마 대다수 이번 중국발 모멘텀을 가지고 크게 가야 될 종목들은 이런 모멘텀이 가장 커요. 과거에 이제 성강퉁이라든지 후강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유행하게 되면서, 중국 증시에 돈이 많이 몰릴 거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엄청 큰, 중국 기업들이 엄청 크게 성장할 거다라는
예상과 함께 그 당시에 중국발 모멘텀의 종목들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에 상장시켰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대로 이것이 작용하지 못하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 뭐 중국발 모멘텀 종목들이 죄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성강등, 후강등이 한참 유행하면서 우리나라에 상장시켰지만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고 그때 상장 이후로 그냥 계속 무너졌다. 제가 주식에서 거의 이제 100% 확정 수익은 보통 이제 말할 수 없지만 100%에 근접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시간에 대한 이 보장을 못할 뿐이지 언제가 가도 이 구간까지는 간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 했죠. 상장 이후에 하방으로 계속 밀렸던 종목이 언젠가는 상장가로 간다. 그러면 사실 상장 당시에 상장가가 3만 원이었다. 근데 지금 8천 원이다. 그럼 사놓고 사실 기간이 뭐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이거는 장담 못할 뿐인 거지 3만 원까지는 꼭 간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도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락만 했다가 상장가 위로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상장 이후에 제대로 된 이 주가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매수해서 이 앞으로의 상승세를 기대감을 키워볼 수 있을 전략일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세 번째 힌트가 남아있긴 합니다. 오늘은 살짝 어려워서 제가 어떤 종목을 알아보면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중국 관련주에 대한 초점을 맞춰보면서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니까요. 힌트를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말입니다. 예, 주가 하락이 계속 됐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그래도 언제 오를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3년이 가서 오른다 해도 어느 정도 이 전환점이 보여야지 아 얘가 가겠구나라는 이런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도 얘기할 건데 지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을 하고자 하는 게 사실 이러니 그전에는 우리 한중 관계 별로 안 좋았었어요. 이 사드 배치 이후에 우리나라 한중 관계가 굉장히 극도로 이제 별로 안 좋아졌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이 친북 정책이라든지 친중 정책이 조금씩 이제 많이 풀리면서 이제 완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더 친분 관계를 쌓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꼭 한번 방한하지 않을까. 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한다고 하면은 다음 정권에는 다음 정권까지 넘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다음 정권에서는 친중 정책이 유지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북 친중을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구간에 대해서 이 우호적으로 나올 때만이 방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에 지금 뭐 진짜 막말로 얘기하면은 뭐 길어봐야 1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임기 기간이 이제 한 1년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길어봐야 1년 정도면은 충분히 정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3만 원짜리가 8천원까지 갔다. 그럼 다시 3만 원까지 가려고 하면은 뭐 두세 배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1년 동안 보유해서 200~300%?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 중국 관련된 모멘텀 언제 올라갈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차트 분석을 하는 거고 다가올 이슈를 분석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가올 이슈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을 예상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안과 관련돼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힌트를 통해서 정답에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커지는데요. 세 번째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랩 배틀 프로그램에 나간 잉글 씨가 요즘 유행해요? 아, 잉글 씨요. 제가 직접 진짜 찾아봤어요. 이 힌트를 어떻게 주려까 하고 잉글 씨 찾아봤어요. 근데 있었어요. 잉글이라는 잉글 씨?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 실제로 존재했고요. 존재한 배우였고요. 사실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이 되셨는데 어쨌든 이분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뭐 실제로 배우셨던 잉글 씨가 있었다고 하면 미국 어딘가에 또 잉글 씨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차 이제 뭐 이제 랩 배틀하는 방송이 참 이제 굉장히 흥했죠. 많이 흥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프리스타일 랩이라든지 랩이 많이 유행했는데 사실 지금 이 정도 힌트만 봐도 정답은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건데 이제 이 랩 같은 경우도 아무리 그냥 막 하는 것 같아도 주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잉글 씨가 이제 잉글 씨가 이제 원목, 나무, 이 원목이라든지 나무로 관련되어 있는 이제 랩을 막 한 거예요.
친환경적. 그렇죠. 친환경적으로. 이 신사임당님이랑 잘못 나왔어요. 신상 의원이. 죄송합니다. 혹시나 방송을 나중에 혹시 본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신사임당님. 신사 의원이 너무 감동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나무나 원복은 우드라고 하죠. 잉글! 우드래 굿! 우드래 굿! 잉글 우드래 굿! 하는 거예요. 그런 종목입니다. 잉글 씨가 이 친환경적인 랩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감동시켰다라는 힌트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선물 안겨드리기 위해서 또 오늘도 열정적으로 강태웅 전문가가 힌트까지 열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정답 맞추셨을지 문자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보이셨을까요? 잉글 우드랩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강태공 전문가님 잉그루드랩이라고 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요. 윙이푸드 아닌가요? 라고 보신 분도 계시고 빅히트도 있고요. 롯데관광개발도 있고요.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저녁 시간이 즐겁네요. 라고 문자 주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종목줄이 계속 이어가 주세요. 저희가 힌트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코너에서는요. 이 시간에만 특별히 공개되는 특강입니다. 2주 연속 수익률 MVP 기록하고 있는 강태공 전문가의 특강 만나보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아까 방금 우리 중국 관련되는 모멘텀의 종목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과연 왜 이 중국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 자체를 왜 주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아실 겁니다.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 자체가 방한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친중 정책이 더 이제 강해지느냐 그런 의미 아니면 좀 더 약해지냐 이런 쪽으로 의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증시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을 통해 가지고 증시에도 엄청난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안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얘기해 볼 거는 지금 일단 우리가 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방한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봤을 때 과거에 지금 맨 위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금도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남북 협상을 대비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친북 정책에 대해서 좀 모멘텀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남북 경협이라는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정책주들이 300%, 400%그 이상의 상승 파동을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북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의 뭐 우리나라가 중국이 좋다기보다는 친북 정책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북한과의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의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을 적진 상태에서 중국을 등진 상태에서 북한과의 어떤 협상을 한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통일한다.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다 보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지금 이 남북경협에 대해서 남북경협이라는 모멘텀이 이것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특히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싫어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오로지 제 예상이에요. 제 예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우호 관계 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 어떤 사람도 대선 공약에서 제가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라든지 남북에 대한 이 통일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완벽한 통일을 이뤄내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공약은 절대적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냐고 하면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친중 정책이 극대화되는 게 지금 정권이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시진핑 입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방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또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가 이제 길면 1년 5개월이죠. 2022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1년 5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 방안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오로지 제 생각은 1년 5개월 안에는 어찌됐든지 해결돼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미 대선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된다고 하면 이제 분담금에 대한 우려감이 뭐 존재한다. 근데 그 밑에가 중요하죠. 이제 바이든이 된다고 하면 친중의 커넥션, 이제 친중 쪽으로 더 치우칠 거다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의 이런 정치적인 이 세계적인 이런 이슈를 봤을 때 지금 바이든이 어느 정도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중국의 친중 정책을 펼칠 거고 우리나라도 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펼칠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이 아니죠.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이 거의 확실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 자체가 왜 의미 있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방한한다고 해봐야 뭐 우리나라 뭐 경제에 대한 이런 것들 뿐인데 왜 의미가 있냐고 하면 우리는 주식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주식을 하니까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왜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아까 이거 얘기했죠. 종목은 반드시 뭐 한다고 했어요. 상장가라든지 공모가까지는 가요. 이 이유를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장이 되었을 때 뭐가 존재하게 되냐면 보호예수가 존재합니다. 보호예수. 상장되자마자 주가를 팔아먹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급락이 나와요. 이번에 빅히트가 이제 조사 들어간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보호예수를 걸지 않았어요. 보통의 이 상장 당시에 이 보호예수를 걸게 되면서 뭐 하냐고 하면은 짧게는 1개월에서 6개월. 그다음에 정말 길게는 6개월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하느냐? 이 종목을 매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최대 주주들에게. 대주주들에게 매도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보호예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이 주가가 상장할 때 이 종목에 대해서 100억을 만약에 내가 대주주예요? 100억을 내가 투자해놨어요. 100억을 투자했는데 상장되고 나서 뭐 합니까? 상장되고 나서 내가 이제 이 물량을 팔려고 해요. 이 물량을 팔려고 하니까 원래 상장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내가 공모가 10,000원에 청약했어. 내가 100억을 내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팔려고 하는데 지금 주가가 5,000원에 들어요. 5,000원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5,000원이면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팔면 50억을 그냥 날린 거예요. 난 이 기업에 상장될 때 그냥 투자해놨다가 50억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100억이라는 자금을 그대로 회수하기 위해서 보통 뭐가 나온다? 주가를 상장가나 공모가 이상까지 올리는 파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2년 동안 내가 보호해서 묶여가지고 100억을 묵혀놨는데 50억에 나온다?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100억에서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가나 공모가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사실 알고 있어도 주식에서 돈 버는 방법 쉬워요. 여러분들 진짜로 종목 다 돌려보셨다가 상장가나 공모가까지 안 간 종목이 있다. 그럼 그런 종목 사놓고 기다리면 언젠간 가요. 언젠간 정말 갑니다. 그 언젠가를 여러분들이 모를 뿐인 거지. 그래서 이슈 분석이나 차트 분석이 좀 더 도움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과 연관성이 있느냐.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부터 뭐가 중요하냐. 자, 이겁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요. 성강퉁, 아까 얘기했던 성강퉁, 후강퉁. 성강퉁과 후강퉁이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중국 증시와 이제 홍콩 증시 간에 이제 교차 거래가 가능하게 하면서 뭐 성강퉁이네, 후강퉁이네, 상해 증시와 뭐 성강퉁이 중국의 이제 선진인가 때 뭐 어쨌든 선이고 이게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붙는 성강퉁, 후강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거에 중국 펀드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그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중국계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자금이 몰리고 중국계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 성강퉁, 후강퉁 기대감으로써 중국계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이거를 노리고 뭐 했냐고 하면요. 이걸 노리고 한창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걸 해놓고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뭘 하느냐. 중국계 기업을 우리나라에 대거 상장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정말로 중국계 기업이 보면은 중국계 기업 상장 내년에도 풍년 얘기하면서 이게 2016년도 거의 이제 한 11월, 10월 이때 중국계 기업을 완전히 엄청나게 상장시키면서 상장됐다고 하면은 상한가, 상장됐다고 하면 상한가 날라갔었죠. 근데 문제 뭐였냐고 하면은 이제 내년에도 풍년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국계 기업을 상장시키려고 하는데 상장시킴과 동시에 어떤 이슈가 터졌느냐? 제일 우리나라 증시의 이 최고 악재가 났던 게 이거죠. 2017년도에 3월 7일에 국내 사드 이제 첫 배치를 하게 되고요. 뭐 그전에도 사실 사드를 들여올 거다 말 거다 이야기는 많았지만 이때 3월 7일에 실제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3월 15일에 뭐가 나옵니까? 한국 여행 국가 금지 국가 지정을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다는 한한령이 시행이 되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 여행을 금지한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2017년도에 완전히 적대적 관계가 되면서 이 당시에 뭐가 됐느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상장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 했죠. 이 상장되었던 기업들이 다 뭐 하느냐? 지금 상장 이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장 이후에 계속 하락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 하고 있냐고 하면요. 탈출할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중국계 기업은 지금 탈출하려면요. 모멘텀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안을 해야지만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상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안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한다? 상장가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바이오니아 같은 거 얘네 추천드릴 때 보면은 상장 당시가 저거였어. 만원 구간. 만원 구간인데 3년, 4년 기다가 결국에 상장가 이상 끌어올리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예전 추천드렸던 우리바이오라는 종목. 우리바이오라는 종목도 상장 당시에 저 만원 구간이었어요. 만원 구간. 그리고 쭉 밀었다 다시 상장가까지 끌어올리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상장되자마자 지금 우리가 한한령이 터지고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80%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런 종목이 원래 자리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요. 적어도 200에서 300% 이상 끌어올려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길어봐야 1년 만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TV방송 끝나고 이어진 방송까지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아까 이제 인그루드 랩을 제외하고도 과거 시진핑 방안 기대감으로 180% 이상 상승했고 그 다음에 150% 목표 수익 기대되는 관련 수혜주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할 테니까 이어지는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히든스탁 왕중왕전 2주 연속 승리를 챙겨가고 있는 강태공 전문가의 강의 들어봤는데요. 시진핑 방안에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정리하고 금방 돌아올게요. 예, 강의 너무 아쉽습니다. 잠시 후 우리 강태훈 전문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신다고 하시죠?
맞아요. 사실상 방금 얘기했던 이 시진핑 국가수의 방안 자체는 이 종목의 상승 파동을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런 관련된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 10시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을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를 통해 강태공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강태공 전문가와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